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성공 투자로 여행을 원 없이 다니고 싶어하는 욕망덩어리 미국 주식 인간 지표입니다. 아마도 눌림을 기다리는 분들이 이제는 훨씬 많아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점 대비 많이 오르기도 했기 때문에 저점의 분할 매수 잘 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수익 실현도 하셨을 거고요. 물론 SOX의 상품 같은 경우는 위에 물리신 분들도 아직 꽤나 많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 선물 일봉 차트부터 보시면 여기서 뿅망치 맞고 내려오느냐 혹은 더 치고 올라가느냐 싸움이 될 듯합니다. 저는 눌림을 준다고 해도 크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롱 비중을 거의 줄이지 않았습니다. 세배 투자자 입장에서 일봉을 보고 방향성을 판단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이번에 SOX의 상품이 단위에서 3일 만에 엄청나게 떨어진 상황과 같죠. 물론 사람마다 약간 장기 투자자 개념으로 계속 적립식 하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전 SOX의 상품만 투자를 하다 보니 장기로 하는 거는 저와 맞지가 않더라고요. 나스닥 선물 4시간 차트이며 현물 상품 QQQ ETF로 따지면 1시간 차트와 동일합니다. 트레이딩 뷰는 시간봉은 확장거래 시간 차트와 정규거래 시간 차트 두 개로 나뉘어지는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도 다르게 보긴 하지만 정규장이 시작되면 1시간 정규장 시간 차트로 봅니다. 확장거래 시간 차트로 보고 싶으시면 2시간 차트로 설정해서 보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나스닥 선물 4시간 차트는 QQQ ETF 정규장 시간만을 적용한다면 1시간, 프리장 애프터마켓 시간대까지 포함한다면 2시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국 여기서 중요한 건 롱 비중을 크게 줄일 타이밍과 저점이 어딜까라는 두 가지 포인트만 중요합니다. 지금 물론 저점 대비 많이 상승한 건 맞긴 하지만 파동만 보면 빨간색 대파동이 이제 외봉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녹색 파동도 아직 힘이 과매도권에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당장 저점 대비 많이 올랐으니 이제 곧 떨어질 거야 하면서 인버스를 너무 크게 세팅하면 낭패를 보기 쉽다는 거고 또한 롱 비중을 너무 크게 덜어냈는데 또 상승을 계속 이어나가면 아쉬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일봉에서도 보통 조정장이라고 하면 제 기준에서는 80에서 120일 이평선으로 캔들이 내려올 때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러니 이 기준을 좀 더 타이트하게 1시간에서 적용하는 것과 동일하죠. 물론 제가 그렇게 스토캐스틱 파동값을 세팅을 한 것도 있고요. 결국 상승 추세가 이어지다가 언젠가는 힘을 소멸해서 80에서 120일 이평선 안으로 캔들이 들어올 거니까 그 전에 캔들이 내려오기 전에 분할 매도를 계속 이어가는 방식을 택하는 거고 운이 좋다면 하락 신호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이게 모든 경우에 하락 신호가 다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023년 9월 차트 모습입니다. 지금보다 확실히 상승 힘이 약했을 뿐더러 한 번에 캔들이 121이평까지 내려와 버렸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과연 121이평선까지 캔들이 한 번에 내려오기 전에 대파동 첫 번째 봉우리에서 풀매도를 할 수 있었을까입니다. 물론 저도 스토캐스틱 파동을 보긴 하지만 이 방법이 100%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다만 121이평선에서 주가 캔들이 저점을 만들고 올라갈 때는 하락 신호를 잡아주었고 꼭 그걸 떠나서 반등 줄 때 저점 부근에 스탑로스를 계속 걸어두고 주무셨다면 큰 손해는 피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고점에 풀매도한다는 생각은 좀 버리시고 어느 정도 분할 매도는 이어가면서 롱 물량은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캔들이 어느 순간 60에서 120일 이평선까지 내려왔을 때 그때 저점을 만들고 반등을 주겠죠. 그때 형성된 저점 부근에 스탑로스를 거는 겁니다. 그러면 고점 대비 물론 수익률은 줄어들겠지만 큰 하락은 피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역으로 고점을 완벽하게 맞출 수도 없으니깐요. 저점 대비 많이 올랐으니 이쯤이면 풀매도하고 눌림을 기다려야지 했는데 계속 올라버릴 수도 있으니까 결국 매도와 매수는 본인 선택이지만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현 상승 추세에 풀매도하고 다시 진입을 시도하면 평단가는 이미 높은 상태에서 진입을 하는 거기에 캔들이 60에서 121이평선으로 가면 바로 물리면서 시작할 거고 그걸 감안해서 롱 비중을 적게 들어가야죠. 이제서야 처음 진입을 하는 분들이라면 아직 QQQ 상품도 고점을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저항대 부근에서 계속 뚫을지 말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사람 심리가 이쯤이면 눌림 좀 세게 주겠지 하면서 롱을 매도하고 쉽게 만들죠. 분할 매도는 좋지만 아직 이 상승 추세 힘이 소멸되어 간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평가손익을 지키고 싶은 사람과 좀 더 욕심을 내는 사람과의 신경전이죠. 누가 옳고 틀리고가 아니라 그저 심리 싸움에서 먼저 내리느냐 버티느냐의 싸움입니다. 우측이 SOXX ETF 1시간 차트입니다. 일어나서 차트를 보니 하락 에너지를 해소시켜버렸습니다. 저점을 높이는 소파동 쌍바닥이 나와버리면서
중파동이 다시 올라가고 대파동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갑작스럽게 중파동이나 대파동 고점을 낮추는 봉우리로 내려온다면 60에서 121 이평선까지도 갈 수 있겠으나 지금 당장 봉우리 고점을 낮출지 말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할 부분이 121 이평선 부근에서 무조건 분할 매수 받으면 되는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흘러서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할 때 영상에서 언급해 드리는 걸로 하고요. 지금은 아직 상승 추세를 즐길 때입니다. 23일 금요일 밤 파월이 잭슨홀 연설이 있는 듯 합니다. 그냥 계속 투더문했다가 다음 주에 눌린다면 타이밍이 별론데 다음 주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